놓아주어야 할 것을 붙잡고 있나요?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아주 근원적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꽉 붙잡고 버티는 것이 힘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픈 진실은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바로 놓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서서히 멀어져 가던 오랜 친구와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그런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결국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은 거 맞지? 돌아온 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호하고 예의 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진실은 담겨있지 않은 그런 대답 말이죠. 저는 그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무언가 결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마음을 쏟았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자, 이 말을 듣고 그럼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사람들을 그냥 잘라내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원망이나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문을 쾅 닫고 떠나거나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는 싸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행위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애착과 자존감에 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무언가를 놓아주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인정에 묶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온전히 담아주지 못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놓아줄 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축소시켜야 한다면, 당신의 필요를 침묵시켜야 한다면, 혹은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뿌리를 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가깝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항에 부딪히는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아주 미묘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눈빛, 비웃음, 혹은 슬쩍 화제를 돌려버리는 행동 같은 것들이죠. 때로는 더 직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넌 항상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또 너무 깊게 생각하네. 너는 너무 부담스러워. 같은 말들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나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저 그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 자신을 배신하면서까지 얻어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 즉 자기 유기일 뿐입니다. 관계 역학에 대한 연구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필요를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사람들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결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아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서로를 지지하며 진정한 우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우리 사이에 작지만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돌아오는 것은 호기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무시나 침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 거야. 우리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조금만 덜 감정적이고 덜 자기주장이 강하고 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늦게 배운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려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사라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소화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가치가 있는 진짜 사랑은 당신의 편리한 부분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온전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물론합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은 끔찍하게 두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관계에 머무는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만약 다른 누구도 나를 이 사람만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묶어둡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을 멈추는 순간,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알려질 자유,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자유, 그리고 당신 혼자만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걸어 나올 자유 말입니다. 당신에게 더 작은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관계를 쌓아 올릴 최악의 토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내가 너무 과한가? 라고 자문하고 있다면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내가 너무 과한 걸까? 아니면 그저 나의 온전함을 담아낼 그릇이 못 되는 사람들을 선택해온 걸까?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작은 틀에 자신을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복잡하고 엉망이고 아름다운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당신을 만나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만이 우리가 붙잡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가장 건강한 형태의 사랑은 반드시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각자가 성장할 자유, 설령 그것이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연결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속감을 찾고 애착을 형성하고 붙잡도록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떠날 때 그것은 마치 내 삶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 자체가 그 사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은 고통을 느끼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삶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이 덜 현실적인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이별을 겪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로 여전히 마음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이별이었죠.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했다면 어떻게든 이겨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질문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고. 충분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타협하면 어떤 관계든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관계의 수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고 삶을 변화시키는 연결 중 일부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그 관계가 우리 삶에 머무를 운명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끝마친 일보다 미완성으로 남은 일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되감기하며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사랑은 퍼즐 조각 맞추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제자리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치유란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평화롭게 화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함께 웃었던 시간이 거짓이 되는 것도, 그 관계를 통해 얻은 교훈이 무가치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상자 속에 넣어두고 변치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우리를 형성하는 경험이고 힘이며 시간 속의 한순간입니다. 누군가 우리 곁에 더 이상 서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남긴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이야기의 일부였고 비록 다음 장에 그들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용납하는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 들리지 않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면 당신의 임무는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가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이라는 단어가 많은 우리에게는 꽤 까다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갈등을 떠올립니다. 사랑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믿고 잘한 사람들에게 경계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계선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계선은 사랑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간 취약성과 연결에 대해 연구하며 배운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가장 자비롭고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강철 같은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 건강한 사랑은 명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고 단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 필요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아 저 또한 이것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항상 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도와줄게요. 네, 갈게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웃으면서 해냈습니다. 스스로 친절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요. 하지만 그 후에는 늘 기진맥진하고 분노가 쌓였습니다.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들이 편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마주해야 했던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친절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려웠고 내 목소리를 내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리하는 것을 멈추면 그들의 삶에서 내 자리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면 사람들이 멀어질 것이라는 거짓말. 하지만 진실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뇌는 확실성, 깔끔한 결말, 마침내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 현실의 관계는 항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과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설명이 절대 도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답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당신이 여전히 모든 부서진 조각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이미 앞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신을 부순 사람에게 당신을 다시 조립해달라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미 끝난 이야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치유가 그들이 당신에게 마무리를 지어줄 의지에 달려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한 일의 무게를 느끼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처를 계속해서 다시 열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느슨한 끝을 묶어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끝이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 자유로워질지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그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사과, 이해, 정의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에게 그 힘을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그 힘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사과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주지 않은 평화를 당신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마무리를 기다리는 것은
치유받을 허락을 기다리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당신은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그저 놓아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삶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나 사람에게서 걸어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맞는 삶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준 후 감정의 폭풍이 조금 가라앉은 후에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 기대, 그들이 규정한 당신의 모습에 의해 묻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그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당신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세상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기 전에 당신을, 그리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세상에서 온전히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심리학자들은 이 과정을 자기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융합된다는 생각이죠. 그들이 떠날 때 우리는 텅 빈 공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이 공허함이 실제로는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밖에서 다시 성장하고 진정한 우리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말이죠.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가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음에 올 것이 두려워서 붙잡고 있는 걸까? 놓아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놓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그 관계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이 그리워요.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치유와 그리움은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좋았던 것을 사랑하면서도 현재 필요한 것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과거가 당신을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비록 불확실하게 느껴지더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가치가 있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정된 삶은 결코 당신에게 작게 머물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정된 사랑은 결코 당신에게 자신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을 되찾을 때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존재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까지도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안락함에서 걸어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손실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꺼이 발을 내디딜 가치가 있다고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은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삶을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가치를 잊게 만드는 장소에 머무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미 당신을 놓아버린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있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가장자리에 서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앞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과거의 일로 아파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을 부수는 것으로부터 걸어 나올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향해 걸어갈 만큼 충분히 용감합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이 여정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어려운 일을 해내기로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당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아주어야 할 것을 붙잡고 있나요?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아주 근원적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꽉 붙잡고 버티는 것이 힘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픈 진실은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바로 놓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서서히 멀어져 가던 오랜 친구와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그런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결국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은 거 맞지? 돌아온 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호하고 예의 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진실은 담겨있지 않은 그런 대답 말이죠. 저는 그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무언가 결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마음을 쏟았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자, 이 말을 듣고 그럼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사람들을 그냥 잘라내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원망이나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문을 쾅 닫고 떠나거나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는 싸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행위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애착과 자존감에 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무언가를 놓아주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인정에 묶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온전히 담아주지 못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놓아줄 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축소시켜야 한다면, 당신의 필요를 침묵시켜야 한다면, 혹은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뿌리를 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가깝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항에 부딪히는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아주 미묘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눈빛, 비웃음, 혹은 슬쩍 화제를 돌려버리는 행동 같은 것들이죠. 때로는 더 직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넌 항상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또 너무 깊게 생각하네. 너는 너무 부담스러워. 같은 말들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나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저 그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 자신을 배신하면서까지 얻어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 즉 자기 유기일 뿐입니다. 관계 역학에 대한 연구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필요를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사람들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결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아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서로를 지지하며 진정한 우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우리 사이에 작지만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돌아오는 것은 호기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무시나 침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 거야. 우리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조금만 덜 감정적이고 덜 자기주장이 강하고 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늦게 배운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려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사라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소화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가치가 있는 진짜 사랑은 당신의 편리한 부분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온전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물론합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은 끔찍하게 두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관계에 머무는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만약 다른 누구도 나를 이 사람만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묶어둡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을 멈추는 순간,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알려질 자유,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자유, 그리고 당신 혼자만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걸어 나올 자유 말입니다. 당신에게 더 작은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관계를 쌓아 올릴 최악의 토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내가 너무 과한가? 라고 자문하고 있다면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거일 겁니다. 내가 너무 과한 걸까? 아니면 그저 나의 온전함을 담아낼 그릇이 못 되는 사람들을 선택해온 걸까?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작은 틀에 자신을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복잡하고 엉망이고 아름다운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당신을 만나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만이 우리가 붙잡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가장 건강한 형태의 사랑은 반드시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각자가 성장할 자유, 설령 그것이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연결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속감을 찾고 애착을 형성하고 붙잡도록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떠날 때 그것은 마치 내 삶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 자체가 그 사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은 고통을 느끼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삶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이 덜 현실적인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이별을 겪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로 여전히 마음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이별이었죠.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했다면 어떻게든 이겨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질문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고. 충분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타협하면 어떤 관계든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과 관계의 수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고 삶을 변화시키는 연결 중 일부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그 관계가 우리 삶에 머무를 운명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끝마친 일보다 미완성으로 남은 일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되감기하며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뭘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사랑은 퍼즐 조각 맞추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제자리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치유란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평화롭게 화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도, 함께 웃었던 시간이 거짓이 되는 것도, 그 관계를 통해 얻은 교훈이 무가치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상자 속에 넣어두고 변치 않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우리를 형성하는 경험이고 힘이며 시간 속의 한순간입니다. 누군가 우리 곁에 더 이상 서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남긴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이야기의 일부였고 비록 다음 장에 그들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지금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용납하는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 들리지 않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든다면 당신의 임무는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가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이라는 단어가 많은 우리에게는 꽤 까다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갈등을 떠올립니다. 사랑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믿고 잘한 사람들에게 경계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계선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계선은 사랑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간 취약성과 연결에 대해 연구하며 배운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가장 자비롭고 깊이 연결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장 단단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강철 같은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 건강한 사랑은 명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고 단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 필요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아 저 또한 이것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파트너,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항상 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도와줄게요. 네, 갈게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웃으면서 해냈습니다. 스스로 친절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요. 하지만 그 후에는 늘 기진맥진하고 분노가 쌓였습니다.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신들이 편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마주해야 했던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친절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떠날까 봐 두려웠고 내 목소리를 내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리하는 것을 멈추면 그들의 삶에서 내 자리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경계선을 세우면 사람들이 멀어질 것이라는 거짓말. 하지만 진실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뇌는 확실성, 깔끔한 결말, 마침내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 현실의 관계는 항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과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설명이 절대 도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답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당신이 여전히 모든 부서진 조각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이미 앞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신을 부순 사람에게 당신을 다시 조립해달라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미 끝난 이야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치유가 그들이 당신에게 마무리를 지어줄 의지에 달려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한 일의 무게를 느끼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처를 계속해서 다시 열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마무리는 다른 사람이 느슨한 끝을 묶어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끝이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 자유로워질지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그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사과, 이해, 정의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에게 그 힘을 주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그 힘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사과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주지 않은 평화를 당신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마무리를 기다리는 것은 치유받을 허락을 기다리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당신은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그저 놓아줄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삶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나 사람에게서 걸어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맞는 삶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준 후, 감정의 폭풍이 조금 가라앉은 후에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필요, 기대, 그들이 규정한 당신의 모습에 의해 묻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그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당신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세상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키기 전에 당신을, 그리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세상에서 온전히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심리학자들은 이 과정을 자기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융합된다는 생각이죠. 그들이 떠날 때 우리는 텅 빈 공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이 공허함이 실제로는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밖에서 다시 성장하고 진정한 우리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말이죠.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가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음에 올 것이 두려워서 붙잡고 있는 걸까? 놓아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놓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그 관계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이 그리워요.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치유와 그리움은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좋았던 것을 사랑하면서도 현재 필요한 것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과거가 당신을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가 비록 불확실하게 느껴지더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가치가 있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정된 삶은 결코 당신에게 작게 머물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정된 사랑은 결코 당신에게 자신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을 되찾을 때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존재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까지도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안락함에서 걸어 나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손실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꺼이 발을 내디딜 가치가 있다고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은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삶을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가치를 잊게 만드는 장소에 머무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미 당신을 놓아버린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있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가장자리에 서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면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앞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과거의 일로 아파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을 부수는 것으로부터 걸어나올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향해 걸어갈 만큼 충분히 용감합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이 여정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어려운 일을 해내기로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당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아주어야 할 것을 붙잡고 있나요?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아주 근원적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꽉 붙잡고 버티는 것이 힘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픈 진실은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은 바로 놓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서서히 멀어져 가던 오랜 친구와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그런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결국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은 거 맞지? 돌아온 것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호하고 예의 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진실은 담겨있지 않은 그런 대답 말이죠. 저는 그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무언가 결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마음을 쏟았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을요. 자, 이 말을 듣고 그럼 이제부터 내 인생에서 사람들을 그냥 잘라내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원망이나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문을 쾅 닫고 떠나거나 누가 옳은지 증명하려는 싸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는 행위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애착과 자존감에 관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무언가를 놓아주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인정에 묶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온전히 담아주지 못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놓아줄 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축소시켜야 한다면, 당신의 필요를 침묵시켜야 한다면
혹은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뿌리를 둔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가깝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진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항에 부딪히는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아주 미묘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눈빛, 비웃음, 혹은 슬쩍 화제를 돌려버리는 행동 같은 것들이죠. 때로는 더 직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넌 항상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또 너무 깊게 생각하네. 너는 너무 부담스러워. 같은 말들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고 나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저 그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 자신을 배신하면서까지 얻어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 즉 자기 유기일 뿐입니다. 관계 역학에 대한 연구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필요를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사람들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결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아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서로를 지지하며 진정한 우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우리 사이에 작지만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돌아오는 것은 호기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무시나 침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 거야. 우리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내가 조금만 덜 감정적이고 덜 자기주장이 강하고 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늦게 배운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버려야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사라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소화하기 쉬운 존재로 만들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가치가 있는 진짜 사랑은 당신의 편리한 부분뿐만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온전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물론합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은 끔찍하게 두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관계에 머무는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만약 다른 누구도 나를 이 사람만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가혹하게 구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묶어둡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을 멈추는 순간,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알려질 자유,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자유, 그리고 당신 혼자만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걸어 나올 자유 말입니다. 당신에게 더 작은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관계를 쌓아 올릴 최악의 토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내가 너무 과한가? 라고 자문하고 있다면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내가 너무 과한 걸까?
아니면 그저 나의 온전함을 담아낼 그릇이 못 되는 사람들을 선택해온 걸까?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작은 틀에 자신을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복잡하고 엉망이고